8월 7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시가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찾아서 시가 근처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지테크를 골랐고요. 먼저 일봉의 이치를 봐줍니다. 고점 가격도 봐주고요. 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동시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주고요. .9 예. 주문. 네. 매수가 되었고요. 주. 렉이 걸려 있는데요. 주문 접수 완료. 파악하기 조금 힘듭니다. 렉이 걸려 있어서. 예, 7,840원. 매급. 한번 매도를 했고요. 자, 고가를 어떻게 뚫는지 한번 봅니다. 매도 주문이 예,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일지테크를 다시 한번 왔고요. 예, 주문 접수 완료. 한번 샀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조금 높은 가격에서 타점이 만들어졌는데요. 매수 주문이 두 번 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뚫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세가 나와요. 거래가 터지면서요. 계속 윗방향이죠. 예. 네, 타이밍이 언제 나오느냐인데요. 아직까지 또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많이 놀라시는데요. 한도가 내려가는. 아직도 정상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약간 내려왔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축 꼬꾸라진다가 아니고요. 얘네들 잡아줄 겁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은 한 발 일찍 먼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할 줄 알고, 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8,000주에서부터 슈팅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50원. 눌러놓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쥐들이 깰 모양입니다. 타이밍 잡아서. 예.
이제 이 부분이 뚫리면 쫙 나오는 거거든요. 윗방향으로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뚫어줄 때 같이 추가 매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40원, 50원, 60원이 뚫려야 되는데 얘네들 뚫어줄 때 같이 뚫어줍니다. 20원, 40원, 예, 추가 매수, 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70원, 건성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렉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렉 때문에 다 팝니다. 매도 예, 전량 다 매도가 됐어요. 네, 호가창을 볼 수가 없고요. 예, 이거 당연히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소액 단타를 좀 보여드리려고 레코딩을 하는데요. 이 렉 때문에 제가 레코딩을 안 하는 이유도 이 렉이 굉장히 심해요. 레코딩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느 정확한 자리에서 내가 호가창을 보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렉 때문에 표현이 안 되고 또 그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매매도 영향을 받을까봐 사실 레코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 레코딩은 좀 중단을 하고요. 렉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 매매도 영향을 좀 받아서요. 하나만 더 매매를 해볼까요? 예, 조금 이제 특이점이 있는 주식들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고점이 10.84군요. 저기 2250원. 예, 방금 샀습니다. 25원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사기가 조금 겁나시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자리에서 이걸 뚫어줄 것인가 아닌가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봉 자리에서는 음봉으로 저점을 찍고 예, 올라왔는데 이게 뭐 관성 구간으로 접어드는 하나의 주식이 특징이 이런 고점을 뚫어주면서 관성 구간으로 한 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뭐 소액 단타니까요. 예, 그냥 공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접수 매도 예, 매도입니다. 예, 렉 걸리고요. 못합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호가창이 여기에 있는데 체결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레코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분차트에 눌림 매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건값을 비슷비슷하게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또는 그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보여주는데요. 속도가 좀 느린 걸 찾았습니다. 렉이 걸려서요. 예, 속도가 좀 느린 걸 찾았어요. 거래가 계속 되고 되면 예,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잠깐 보고 계세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요. 아유 그냥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저기 체결되었습니다. 레코딩을 좀 끊을게요. 예. 매도 주문이 비중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요. 어제 좀 사놓은 게 좀 있고 매도 주문이 제 매매에 좀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제를 가지고 좀 레코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1,000만원에서 한 2,500, 3,000만원 사이를 짧게 아침에 모아가는 매매죠. 조금씩 모아가서 자산을 늘리는 형태의 주제를 놓고 제가 레코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렉 문제도 있고 렉이 걸리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서 원하는 가격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제가 지금 얻어서 왜 그러냐면 정확한 타점을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이 위에서 팔 때 호가창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쿠야! 들어와. 네. 너 지난번에 보니까 뭐 터널 되게 긴 데 들어갔나 보더라? 뭐 한 2박 3일 정도 뭐 남산 터널 갔었냐? 뭐 통화 계속 안 되던데? 아, 네. 여기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 숙식했어? 그래서 너 온 김에 오늘 나 저기 이거 편집 좀 해줄 수 있어? 네, 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네. 너 작업실에 오면 나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네. 말도 더듬고 네. 네. 지금도 시선을 제대로 나한테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카페만 가면 그렇게 그런 무모한 용감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 용감함이라는 게 네. 무모한 그 자신감이 카페에서는 항상 나오더라. 뭐 네가 운영진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는 제가 조금 글을 쓸 때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는? 네. 근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힘이 안 나? 네, 여기 아예 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래, 편집 좀 부탁 좀 한다.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며칠 동안.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단타를 한번 해보려다가요. 이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직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잘 만들어 놨습니다. 5장 공략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값에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갈 듯 하면서도 안 가고 저점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예, 따라온 사람들 손절하게 만들고 이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50원에 샀습니다. 일단. 예. 주문 접수 완료. 이 부분이 뚫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일을 위한 주식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오후장에 잡아가는 겁니다. 지금 장 종료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번 더 샀어요.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3,897주가 됐어요. 주문 접수 완료. 한 번 더 사고요. 체결되었습니다. 예, 5,180주가 됐습니다. 자, 이제 평단을 여러분들하고 같은 조건값으로 평단을 맞춰놨어요.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예, 단가는 1.21%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70원 정도에 맞춰놨으니까 높은 가격이 아니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종가까지. 지금 종가의 상황은 이걸 이제 딛고 올라가서 얘가 양봉을 만드는 거겠죠. 이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갭을 띄우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조금만 보고 계세요. 예, 좀 놀다 올게요. 담배도 좀 피고. 좀 끊어놓을게요. 예, 레코딩 용량이 커지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조금만 호가가 내려가도 쪼는데요. 이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뭘 의미를 하냐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요. 장 후반에 요걸 만들면서 관성 구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오늘을 위한 주식이 뭐 장 후반에 이렇게 해서 뭐 최고가에 마감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최고가에 마감을 시키고 이제 시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물론 시간에서 보합이 떨어져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만들어 놓은 주식이라면 내일 가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호가 두 호가 떨어지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전 이렇게 높잖아요. 가격이 여기서부터 잡았더래요. 근데 여기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한 발 빠른 예측 매매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 집중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나서 이거 하고 일봉을 보고 진행되는 걸 며칠 동안을 봤더니 이거 준비되어 있는 주식이 지금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편안하게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여기서는 한 번만 더 사고 여러분들하고 금액을 조건값을 똑같이 한 오늘 그 주제니까 다른 계좌로는 제가 살게요. 예, 근데 이 계좌로 딱 한 번만 더 추가 매수를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금액을 좀 비슷하게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조건, 거의 비슷한 조건값에서 여러분들의 그 자금 규모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오늘 그게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코딩을 끊어놓고 그냥 장후반에 준비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거를 조금 번외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레코딩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오면 떨어졌죠. 여기만 오면 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모으고 그러고 나서 모았죠. 준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얘네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어느 일정 가격대에 오면 밀어놓고 밀어내죠. 그럼 밀어내는 효과에서 뭐가 나타나죠? 투매도 나오고 그 가격대에서 쭉 해서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죠? 거의 매집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서 아주 지치게 만들죠. 매집의 기본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방금 이런 자리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학습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톡 해서. 하지만 오늘은 최고가로 마감을 할 것이다. 왜? 다 왔거든요. 매집이 끝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오늘 아니면 오늘 최고가에 올려놓고 내일 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못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왔거든요. 얘네들 그러니까 매집하려고 하는 수량까지 거의 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림들 잘 보시면 분차트로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오면 계속 밀어냈어요. 투매를 유발시키고요. 이렇게 투매를 유발시키고 그런데 오늘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지금 14분 정도 남아있는데 천천히 보시죠. 일단 좀 끊어놓겠습니다. 용량이 커지면 이 구가 힘들어해서 이 부분이 뚫릴 때 슈팅을 한번 같이 해줘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살게요. 제가 다른 계좌로는 제 개인적인 물량을 좀 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조건값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3, 4분 남겨놓고 올려버리죠. 한번 주문을 넣습니다. 체결이 됐고요. 30원에 편안하게 지켜보시죠. 15분 정도 남았나요? 14분이 아니고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일단 용량은 좀 줄여 놓겠습니다. 호가도 나쁘지 않죠. 1대 2.5 정도로 여기서 밀어냈던 가격을 지금 서서히 우상향 시키면서 상세를 시키러 가는 겁니다. 즉 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가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큰 시나리오고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거죠. 호가창 공부하시게 좀 켜놓을까요? 이렇게
예.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돼요. 예, 최고가로 마감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샀고요. 예, 요거는 이제 레코딩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건값을 조금 비슷하게 해서 금액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 재밌으실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후반에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종가 베팅의 요령인데요.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스킬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닦아 놓으시면 예, 돈 버는데 좋은 팁이 되십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레코딩. 그냥 놔둘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아까도 레코딩 전에 매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해 놓은 주식을 내일을 위한 주식이잖아요. 어찌됐건 내일 오르면 팔기 때문에 내일 이제 뭐 10%가 갈 수 있고 아니면 보합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쭉 보십시오. 저는 이제 개인 계좌로는 제가 이제 레코딩 되는 계좌로는 여러분들하고 조건값을 똑같이 했고 개인 계좌로는 경인강연을 좀 이거 사면서 같이 샀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분이 남았어요.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담배도 좀 피고 그럴게요. 레코딩 용량이 너무 큽니다. 이게 지금 좀 끊어놓을게요. 한 2, 3분 전에 레코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주식이 여기에서 좀 사기 시작했는데요. 준비된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탄력이 좋습니다. 자, 후반에 갈수록 이제 뭐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종가 베팅의 개념으로는 다음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서 들어갔는데 이익을 주면 땡큐인 거죠. 이제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 발 앞서가는 매매 노력을 트레이더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내일을 위한 주식이기 때문에 내일 가지고 가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주식을 면밀하게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뽑을까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뽑았는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조건값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 조금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종가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면 다시 사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판 거에 대해서는 다시 봅니다.
호가창을 보고요. 1대2의 비율이고요. 64,000원에 9,600원까지 있고요. 이건 종가 여기까지 끌고 가는지 안 끌고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2분 남아 있어요. 4.97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하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하는 거고요. 역시 개인들 물량, 투매 물량을 일단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 봉을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안착을 시키는가 아니면 안착시켰다가 다시 죽는가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 갈 확률도 많이 있죠 지금. 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1분 정도 남았고요. 네, 최고가로 마감시키겠네요. (9,550원이) 최고가인가요? 예. 아까 판 것만큼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다 물량을 박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가져가고 매도 주문이 예, 2번 매도했어요. 9,680원. 예. 자, 요것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건을 똑같이 한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예, 요것만 종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놨네요. 이제 1분이 남았는데요. 1분 정도 남았는데 동시효과 많이 올리네요. 결국은 제가 본 게 맞았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조금 윗꼬리를 달까봐 매도를 했어요. 이쪽 부분에서. 근데 이제 동시효과를 올렸으니까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물량을 남겨놨죠. 예,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예, 조건값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제가 이제 동시효과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문 접수 완료. 나쁘지 않죠. 올리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탄력이 더 좋고요. 제가 2, 3%를 덜 먹는 건데요. 내일 다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도 매수를 좀 제 개인 계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주문 예, 이렇게 종가 베팅이 되었습니다. 예. 5,623주가 종가 베팅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장이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쿠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1,000만 원에서 한 3,000, 4,000, 5,000. 그런데 그 정도의 이제 투자 금액인데 그걸로 중기 매매를 한다거나 큰 어떤 흐름을 잡아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이 투자금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레코딩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금액을 조금 소액으로만 이렇게 단타를 이렇게 몇 번씩 했죠. 오전에 몇 번 하고 중간에 거의 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매매는 이쿠도 알고 있지만 사실
선 하나 그어놓고 어느 밑에 지점이나 어느 그 중심 밑에서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외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게 연속성이 이틀, 3일, 4일, 5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충격파에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봉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늘 있어요. 이때까지 코스피 역사를 따져봐도 그렇고 물론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이 이렇게 따라주고 지금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일단 확인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하지만 수급으로나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봉 근처에 월요일날 봉 근처 하단까지 가거나 아니면 봉의 3분의 1 지점을 상승을 시켜 놓는다거나 더 위로 올라간다거나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수가 늘 하락만 하지 않잖아요.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물대를 만들어 놓죠. 그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데요. 지금 지수는 일단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작용되어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그 봉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깔끔해져요. 지금은 그냥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시고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 됩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래대금이 몰려있는 시장 중심주에 가서 단타를 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라든지 어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 베팅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베팅으로 가는 게 맞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중심 가격에서 중심 가격을 알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시장이 방향을 돌리면 걔네들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 매매하고는 또 틀린 매매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매를 달리 하는데요. 시장에 하락이 있다고 그러면 매매법을 조금 달리 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그 오후장에 잤어요. 거의 매매에 제 그 개인적인 받쳐놓고 던지려면 던져라, 나는 모아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잠깐 자리에 앉아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이렇게 한 6종목을 검토를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경인양행을 레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해요.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같이 아까 저기 영상을 줬는데요. 매매가 오늘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이제 제 매매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보내는 매매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선 하나 그어놓고 어느 일정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매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삼위각기 뭔가 힌트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좋은 공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코딩 끊을게요. 지금 나는 주식 트레이더 카페를 보고 있습니다. 필도 주식 시장 상황. 이거 한번 볼까? 제 블로그에서는 이웃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주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댓글을 읽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어떤 사연이 있고
주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블로그에서는. 근데 카페에서는 이제 거의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에 계시는 이제 정회원분들, 저도 정회원이지만 정회원분들의 어떤 성향을 이렇게 이분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시나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조금 블로그가 좋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페에 오니까 거의 이모티콘이라서 내용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더군요. 이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클린턴 님도 어떤 매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요. 용스탄 님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 이웃분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이트레이더 님도, 성향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어떤 매매 하고 계시지?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하고 이모티콘만 있으니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분들께서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따분님 모르는 저기 아이디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은양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이모님 감사해요라고 했네요. 저 리노예요. 이모아. 저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갖다 드릴게요. 뭐 갖다 드릴까요? 예, 식당 혹시 이모님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반찬 뭐 더 갖다 드릴까요, 나은양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예, 나은양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물은 셀프예요.